판사 평을 좀 해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간단하게 뭐 따뜻한 정부,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이제 여기였는데 3대 국정 과제였던 노동연금 이런 부분들은 이미 하는 게 없잖아요. 한 것 없잖아요. 올해가 집권 3년 차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한 것 하나도 없어. 그러면 평가를 해야 되잖아. 뭐 킬러 문항 없앴죠. 네. 킬러 문항이 없어진 게 아니고 대거 킬러 문항이 들어오니까 킬러 문항인 것처럼 안 보였던 게 이번 이제 그 사건이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3대 국정과제를 밀어붙였다고 했는데 도대체 결과가 뭐냐, 그러면 왜 제대로 안 됐냐, 최소한 이런 평가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없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정부. 자, 따뜻한 정부의 그 가장 기본은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어떻게 그 대체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끊임없이 12구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계속 시간을 끌고 그 방해를 해왔단 말이에요. 이게 따뜻한 정부예요? 책임도 안 지면서 따뜻하지도 않는 이러한 행태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 반성들이 전제된 속에서 따뜻한 정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문제가 뭐예요? 본부장 아니에요. 본인과 부인과 장모. 자기가 본인이 문제인데 본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자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인에 대한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김건희 특검을 받을냐 마느냐, 이 문제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이 첫 단추란 말이에요. 이 첫 단추를 갖다가 제대로 깨지도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그리고 그 세력의 이 수장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따뜻한 정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 사기다. 맞아요. 아니, 저는 당장 김건희 특검법 거부하겠다고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적어도 뭐 송구하다 더하기 거부하는 이유가 뭐다라는 정도는 좀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전혀 언급이 없었더라고요. 박 부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염치도 갖추지 못한 거죠. 이제 우리 그런 경우 이제 철면피다, 뭐 철면피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 한국이 어쨌든 이 동양적인 사고에 의하면은 염치와 이성, 철면피 이런 사람들은 국정을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이 정권은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정권입니다.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정권의 목표인 정권. 이게 이제 본질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올 4월에 이제 총선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총선 때 정권 심판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심판은 뭐냐? 의석을 적게 주는 게 심판의 끝이냐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의석을 적게 줌으로 인해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은 그만하라라고 제대로 이 정권을 마무리시켜주는 것, 이것이 책임 정치고 사실은 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으로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퇴진 또는 탄핵, 뭐 헌정 중단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합법적 절차를 통해 가지고 탄핵이라든가 또는 개헌을 통해 가지고 임기 중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촛불혁명 이후 성숙해진 한국의 민주주의를 또 한 단계 발전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저는 구상들을 가지고 야당과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이 그런 전략적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박 부원장님 새해를 맞아서 더 큰 구상하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윤희용 센터장님 신년사 보셨죠? 뭐 예. 예년에 비해서 아니면 뭐 이례적인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서 어땠습니까?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랑 비슷해서 좀 차분하게 이렇게 진행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지난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 이제 기자회견 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전망을 하기를 겸손 모드로 나올 것인가, 공세 모드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두 가지를 좀 섞을 것인가, 이렇게 네. 예상들을 많이 해서 사실은 선택지 중에 예상 선택지 중에 일관되게 공세 모드로 할 것이라는 것은 대부분 없었는데 그것이 이제 선택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경하게 공세 모드로 이제 나왔고 선거를 그렇게 치르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대통령의 신년사에도 사실 그 흐름이 이제 같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이권 카르텔이라든가 이제 이건 야권 또 진보 성향층 진영을 타겟으로 한 이제 그런 발언들을 분명히 이제 규정을 하게 함으로써 이번 총선에서 어쨌든 공격적으로 야당 심판론의 흐름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대통령도 사실은 이제 얼핏 드러내게 되어서 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제 여당과 이제 이렇게 뭐 흐름을 이제 맞추고 있는 선상에서의 신년사였다,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는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장과 흐름을 맞춘다. 저도 좀 그렇게 네. 느꼈습니다. 전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어떤 연설을 들으면 그분의 본심이 담겨 있느냐 또는 진심이 있느냐, 그것을 실천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같으면 어떤 신년사를 냈을까? 지금 같은 상황을 본인이 만들어 놨다면 솔직함이 빠져 있었다. 진심인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으나 그것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일단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이 많고, 두 번째는 여전히 우리 사회를 적대적 관계로 상대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서 내가 정치적 이익을 무엇을 얻을 것이냐 이런 데 대한 구상과 궁리가 상당히 많이 됐던 것 같아서 본심은 적대적 관계의 설정이고 겉모습은 뭔가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것처럼 하지만 정말 바뀐 게 없구나. 무엇보다도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도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냥 나올 질문이 뻔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끝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중간 정도 하거나 중간 이하를 하더라도 최악이 아니면 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를 듣고 그래도 올해 기대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그 국민은 10명 중에 3명 정도에 드는 30%일 테고 10명 중에 7명 여전히 대통령이 바뀌지 않았다. 야, 나라 걱정 정말 큰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적대적 관계 설정 얘기하셨는데요. 그 신년사에서 눈에 띄는 게 이권 이념에 기반 둔 패거리 카르텔 반드시 타파하겠다라고 한 부분이었어요. 카르텔이란 단어가 3번이나 나왔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습니다.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한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 이 카르텔이 주어는 또 없어요. 누구의 카르텔인가, 뭐 누구들의 카르텔인가. 근데 이게 굉장히 이념적인 말입니다. 패거리 카르텔 타파하겠다. 신년사에 어떤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대통령의 연설문이라는 것이 카르텔 3번 나왔어요. 이거 뭐 누구를 뭐라고 봐야 됩니까?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저 집단에서는 되게 즐겨 쓰는 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카르텔이 무슨 뜻인지 본인들도 잘 모르는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카르텔이 뭐예요? 검사들의 수사 카르텔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검사 출신들 50억 클럽의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지금 입장을 밝힌 그 대통령실이 어디 검사들의 그 적 카르텔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런데 본인이 설명했던 부패한이라는 표현에 그 검사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 카르텔이 가장 앞자리에 서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 이야기 자체 또한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외치는 공허한 목소리고 거짓말이다. 그리고 진짜 기가 찬 표현이 이거 아니에요.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더 증진시키고 올해도 부분이 있었어요.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국민의 자유를 가장 억압한 정권이 군사 독재 정권 이후에 가장 심각한 게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전화 받는 거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론조사할 때 나의 입장을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진 상황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독재 정권이 가지고 있는 공포정치, 그 공포정치는 바로 압수수색, 검찰 수사,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압수수색, 이러한 공포 기제가 계속해서 작동되고 있는 현 정권에서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더 확대하겠습니다 하는 소리는 진짜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고 대놓고 국민들한테 사기치는 소리입니다. 박 부원장님, 이 계속 이 약간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것처럼 뭐 일부 이 세력을 향해서 계속해서 카르텔이다, 타파 대상이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 발언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거 뭘 노리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집권 전략이기도 하고요. 집권 전략? 선거 전략이기도 하다. 총선 전략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형적으로 냈던 사람이 이제 히틀러예요. 히틀러 같은 경우에 이제 늘 분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문제는 사회주의자들 때문에 생긴 거야. 우리 사회의 문제는 영미 자본주의와 그 앞잡이인 유대인들 때문에 생긴 거야. 원인자를 바깥에서 그렇죠. 찾는다. 똑같이 히틀러도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요?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유, 그렇게 약간 소름 해서 돋는데요. 상대방을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내부 결속을 시키죠. 그렇게 하면서 일부 국민들에게 대해서 적대심을 불러일으켜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정당성을 보장받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파국으로 치닫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선거 전략의 측면에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중도층들, 무당파층들이 정치 혐오로 해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대선과 똑같은 양극단의 지지층들을 대결 구도로 직결시키면 보수 지지층들이 많기 때문에 할만하다라는 그런 전략적 판단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